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나처럼 공부방 운영하지 마라에 대해서 한번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16년 동안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딜레마에 빠진 이런 사건들이고요.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해서 태어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방 운영하실 때 제가 오늘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셨으면 여러분들도 그 시행착오 조금이나마 줄일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찍어봅니다. 나처럼 공부방 운영하지 마라. 첫 번째, 규정된 시간 엄수해라입니다. 교육청에 등록한 그 시간 있잖아요. 내가 교육청에 등록한 시간이 1시간이면 1시간, 내가 교육청에 등록한 시간이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그 시간 엄수해서 아이들 학습하시고 공부방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가 숙제를 안 해왔어? 그러면 내가 공부방에 남겨서 숙제를 시키잖아요. 그럼 그 숙제를 시키고 나면 그 숙제를 다 하고 난 피드백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 공부방에 와서 해야 할 피드백, 그리고 선생님한테 컨펌 받고 선생님이 1대1 코칭을 받아야 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숙제를 안 해왔기 때문에 공부방에 남아서 숙제하고 선생님한테 컨펌 받고 선생님한테 교육 받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맞춤 코칭 받잖아요. 두 가지를 다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학원에 남는 시간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하고 통과해서 가면 다행인데 이 아이가 선생님의 설명 못 알아들어. 그리고 네가 숙제를 바로바로 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다시 설명하는데 이 아이가 이해를 못해? 그러면 저 설명을 자주 해주고 복습을 하다 보니 시간이 3배가 걸리는 거죠. 이 아이가 학원에 머무는 시간이 3배가 걸리다 보니 집에서 기다리는 엄마도 속상해. 그리고 학원에 와서 공부하는 아이도 너무 힘든 거죠. 선생님이 엄마 같은 마음으로 더 해주고 싶고 이 아이를 더 잡고 정확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 아이를 남겨서 더 지도해주고 꼼꼼하게 해주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어머니 이거 잘 모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설명해도 이 엄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달공이는 영어학원만 가면 맨날 늦어. 영어학원만 가면 맨날 2시간 3시간이야. 아니 피아노 학원도 가야 되고 태권도 학원도 가야 되고 그리고 미술 학원도 가야 되는데 영어학원만 가면 이 학원을 다 갈 수가 없어. 정말 안 되겠네. 이 학원을 옮겨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니 학부형님들 더러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방 교습소 운영하실 때 충분히 이런 사항 있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운영하실 땐 내가 정한 그 규정된 시간 엄수해서 아이들 지도해 주시고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처럼 공부방 운영하지 마라. 두 번째, 숙제량을 적게 줘라입니다. 학습은 배울 학, 습득할 습이죠. 내가 배우는 것보다 내가 습득하고 이해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훨씬 많아야 하는데 요즘 아이들 너무 바빠요. 배우는 건 많은데 집에 가서 습득할 시간도 없고요. 습득할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오르지 않고요. 내가 배우는 것보다 내가 집에서 습득하고 공부하는 게 더 많을수록 아이들의 실력은 향상되고요. 그 실력의 깊이도 깊습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 배우는 건 많지만 습득할 시간도 별로 없고요. 그러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아이가 이 정도 숙제는 해야 돼. 오늘 내가 배운 거 집에서 이 정도의 숙제로 습득하고 이해하고 해야 아이가 더 높이 더 깊이 성장할 수 있는데 이 아이의 그릇이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몫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늘 징징거리고 이거를 해결 못하고 지켜보는 엄마도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죠.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네. 숙제가 너무 많나? 그런데 결코 많은 숙제를 내준 게 아니거든요. 집중해서 숙제하면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걸 이 아이는 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남한테 간섭하면서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30분의 숙제량을 3시간을 하는 거고요. 1시간의 숙제량을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엄마는 이 학원 너무 숙제가 많나?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힘드나? 학원을 좀 옮겨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 선생님도 아이들을 잘 지켜보시고 내가 준 숙제, 내가 준 학습의 양 소화할 수 있는 아이는 그 정도 내어주시고 아이를 끌고 가시면 되고요. 아이가 좀 버거워하거나 그거를 힘들어하거나 또한 엄마조차도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를 아이를 케어해 주실 수 없는 학부형이라면 학습의 양을 줄여주시고 선생님의 욕심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후유증이 있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양의 숙제를 해온 아이는 실력이 한층 높아지고 그 또한 깊이가 있겠지만 내가 내준 숙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아이에게 숙제 양을 줄여줬을 때 이 아이가 1년 뒤, 2년 뒤는 당연히 실력 향상이 낮죠. 깊이도 얕죠. 그러면 반드시 어머님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숙제 양을 줄여주실 땐 학부모님한테 피드백을 꼭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 잘공이가 해야 할 숙제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소화하기에는 아이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네요. 그래서 제가 숙제 양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후에 실력이 좀 더딜 수도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전화를 했을 때 어떤 어머니는 네 선생님 하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도 있고요. 어떤 어머니는 아니에요, 그냥 내주는 대로 내주세요, 그럼 제가 집에서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절하게 조절하시면서 아이의 숙제량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꼭 뒤탈이 없습니다. 나처럼 공부방을 운영하지 마라. 세 번째, 엄마의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지도하지 마라 입니다. 저는 항상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저의 한결같은 마음이 엄마 같은 마음으로 아이를 지도하자. 이 아이가 마치 내 아이가 된 것처럼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이 정도는 끌고 가야 되고 이 정도는 해결해야 네가 3년 뒤, 네가 4년 뒤 그래도 네가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 엄마 같은 마음에 앞서가는 교육을 하는 거죠. 네가 중3이 됐을 때 힘들지 않으려면 네가 고등학교 갔을 때 어느 정도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 해서 3년을 앞서가고 미래를 앞서가서 아이에 맞춰서 교육을 하면 이 아이 그 배우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그릇이 안 된 애들은 그거 소화 못합니다. 당연히 학부형님들도 이 잘공이가 첫 아이고 이 잘공이를 키우는 게 처음이니 미래를 보지 못하죠. 3년 5년을 앞서보고 교육시키는 선생님의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현실만 보고 지금 당장 이것만 보는 거죠. 아이도 학부형님들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그런 엄마를 끌고 가기가 참 많이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고맙게도 잘 따라와 주는 아이는 나중에 그 시기가 되었을 때 실력이 한층 향상이 되고 깊이가 있어서 어머니들한테 감사의 마음도 받고 감사의 표현도 받지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걸 소화하지 못하는 아이랑 그 학부모님을 끌고 갔을 땐 탈원생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엄마 같은 마음으로 내가 끝까지 이 아이를 지켜가야겠다. 내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3년에 5년의 미래를 앞서서 교육을 시키겠다 하고 교육을 시키고 욕심껏 아이를 지도했지만 이건 선생님이 큰 오지랖이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의 인성도 신경 써, 내가 공부도 신경 써, 이 아이의 성격도 내가 파악해 참 오지랖을 많이 피우면서 수업을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어머니도 감사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즘엔 감사하는 어머니보다는 힘겨워하고 어려워하시는 어머니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오지랖 피우지 않고 선생님은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그 분야, 아이가 그걸 받아 먹을 수 있는 그 그릇만큼만, 나는 엄마가 아니야, 나는 선생님이고 내가 받은 거에 대한 그 보답 그 정도만 해준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지도하신다면 크게 선생님 힘듦 없으실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큰 컴플레인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나처럼 공부방을 운영하지 마라. 네 번째, 그때그때 수강료를 받고 내가 사용하는 교재 그리고 복사비 위에 부수적인 금액은 그때그때 받아야 한다입니다. 아이가 교재를 받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서 그 교재비가 나한테 바로 온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아이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땐 어머니들한테 문자를 주거나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많이 게으르고 덜렁거림으로 인해서 제가 꼼꼼하게 수강료 그리고 교재비 이런 복사비를 관리하지 않음에 어머니들한테 6개월 뒤에 1년 뒤에 그 교재 결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교재비 그리고 복사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혹시나 중간에 아이가 퇴원을 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참 그 문자 교재비 복사비에 대한 수강료에 대한 문자 보내기도 참 애매하고 그래서 우야무야 넘어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방 교습소 운영하시면서 그때그때 수강료 받으시고요. 교재비, 복사비, 부수적인 금액도 그때그때 첨부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학부형님의 개인 사정을 배려해서 이렇게 수강료도 또한 교재비도 늦게 받는 걸 어머니들은 많이 감사해하지 않고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더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요. 한 달, 두 달, 석 달 밀려서 1년 동안 밀려서 오히려 수강료를 내지 못하고 학원을 그냥 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여나 또 중간에 학원을 그만둬서 밀린 수강료를 첨부했을 땐 그 수강료 받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방 교습소 운영하시면서 이런 시행착오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많이 이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성격 탓인 것 같습니다. 참 성격 탓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꼭 지켜야지, 이거를 꼭 해야지라고 매번 결심하고 매번 저를 다짐하지만 매번 시행을 못하고 매번 실패합니다. 규정된 시간 엄수하지 못하고 매일 내 욕심껏 내가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시키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사항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끊는 아이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못 지키고 있는지 참 저도 안타깝습니다. 숙제량을 적게 줘야 되고 조금만 줘야 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네가 나중에 좀 덜 힘들 거야 라는 욕심에 선생님의 아이를 끌고 가고 싶은 그 욕심에 네가 이 정도는 해야 3년 뒤 4년 뒤 네가 힘들지 않고 어느 정도 이거를 끝내줘야 돼 라는 욕심에 이 아이를 지도하다 보니 이로 인해서 퇴원하는 학생도 덜어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많이 아이들이 힘겨워하고 그거로 인해서 어머니들의 이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덜어 있었습니다. 아이도 힘들어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학부형님도 힘들어서 컴플레인 들어와 이로 인해서 학원을 끊기도 했습니다. 그때 수강료 받지 못해서 띄어먹은 수강료도 엄청 많았습니다. 제가 지키지 못한 이 4가지 사항 여러분들은 꼭 시행하셔서 건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부방 교습소를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시고 하루를 최선을 일구어 가신 구독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